네. 다음번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번 대통령 무조건 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돼. 네. 그러면 어떻게 우파에 분열된 이 상황을 결집시키고 하나로 힘을 모아서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되어야지 네. 우파가 합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쪽에서 물어볼 거예요. 네. 내가 왜 박근혜를 석방시켜야 되지?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다고요. 네. 내가 왜? 이렇게. 탄핵 찬성 반대로 우파가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입을 함구하셨습니다. 어떤 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잘못됐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 말을 해주셔가지고 우파를 단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별명이 뭡니까? 애칭이 선거의 여왕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 선거에서 한 번도 져보지 않았습니다.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진 거 외에는 선거에 지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거는 중국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가장 무서워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이 된다면 그렇죠. 다음 대선은 100% 승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포인트에서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다 그러면 그건 게임 끝나요. 네. 확 끝나요.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억류를 시켜놓은 것인데 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나오는 게 왜 나에게 유리하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했으니 이게 뭐냐면 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살떨리는 그 첫 버전을 했냐. 네. 그랬고 적극적으로 망하는 그 탄핵당하는 순간까지도 도와줬지 않냐. 네. 그랬고 나오면은 다시 그 정책은 승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반중 대통령 만들어 주겠다. 그렇죠. 반중 친미 대통령 만들어 주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 의해서 쫓겨난 대통령이 뭐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다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네. 그 지지하는 세력이 친중이 될 수는 없다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세력을 잡는다면 철저한 반중 친미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석방을 시켜서 이거를 가지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했던 것 같은 분위기를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서 선거에 임한다면 이것처럼 유리한 선거가 어디 있겠냐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벽당에 비례 32번을 투표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선거가 이깁니다. 이게 아스팔트 가서 사람 많이 모아놓고 태극기 흔든다고 해서 석방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웅산 수치 여사를 지지했던 세력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냥 네. 같은 연금 상태에 있었거든요. 네. 그거 왜 그랬어요, 그게? 그게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국제사회에 압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맞습니다. 국민은 실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 그 국제사회의 압력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미국이 한국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너무 있어요. 많이 알고 뭐 있죠. 금융서부터 해서 막 세컨더리 보이콧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니까. 네. 근데 단 그러려면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니즈를 채워줘야죠. 그렇죠. 미국이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서 가장 민감한 게 사드 배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사드 증강 배치하겠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드 증강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아야 되고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에겐 힘이 필요하다. 네. 그 힘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우파 여론을 합치고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한데 네. 그거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어. 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너희가 원하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보너스로 6개, 7개까지 태워줄 수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간다면 아마 그것이 소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네.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우리는 국회의원이 되자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특권을 가지겠다는 게 아니라 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능만 얻는다면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한 국익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를 뽑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주에만 사드 미사일 기지가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CPEC에서도 연설했습니다. K-CPEC에서. 그래서 울릉도하고 서경렬비열도 두 군데 증강 배치할 수 있답니다. 네. 울릉도에 배치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다? 독도는 한국 땅이 됩니다. 네. 주한미군기지의 작전 범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독도는 울릉도에는 주한미군이 통제하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 소속이니까 당연히 한국의 영토가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일 영토 분쟁 끝낼 수 있고 네. 지도 좀 보여주세요. 북한이 여태까지 쐈던 미사일 실험의 거의 99%는 동해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일본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해서 공격을 하려고 할 경우에 울릉도에 사드 미사일 기지가 있다면 일본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어요. 네. 물론 일본 내에도 또 미사일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확률을 매우 낮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 에너지도 채워주는 거니까. 일본에게도 네. 안보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럼 일본에게 우리가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다른 걸 받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되려면 지소미아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소미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미일이 공조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경렬비열도라고 해서 제가 서쪽에다 해놨는데 저기다 깔아놓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어민들이 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맨날 중국 어선들이 와갖고 싹쓸이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군사 보호 지역으로 그것도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 지역이 되잖아요. 어딜 감히 접근해요. 중국 어선들이 올 수 있습니까? 아작을 내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해놔야 서해안에 올라오는 제가 또 조기 이런 굴비를 좋아하는데 네. 그 조기가 올라가는 지역이 전라도 쪽입니다. 이쪽 서해안 쪽 루트인데 중국 애들이 하도 싹쓸이 해갖고 요즘 굴비가 귀해졌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 그 어장도 보호할 수 있고 그 한국의 그 물고기 이런 것들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서해안 영토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보너스로 이거 KCP에서 얘기했죠. 네. 이어도에다가도 만약에 우리가 세멘트를 부어서 네. 이어도가 암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세멘트를 부어서 섬을 만들어서 섬으로 국제사에서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거기다 사드 배치를 우리가 해주고 네. 물론 운영 유지비 다 대주고 네. 하는 거를 충분히 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어도만 승낙해주면은 보너스로 평택에다 지어줄 수 있다예요. 그냥 맞습니다. 100% 우리 비용으로 다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 이어도에다가 사드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게 되면 저기가 제칠 광구라 그래서 네. 기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이 영토 분쟁, 영해 분쟁을 하는데 네. 미군 기지가 주한 미군 기지가 생기면 영해 분쟁은 끝나요. 왜? 주한 네. 한국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 네. 관할 지역이 되니까 이어도는 당연히 한국의 섬이고 2000 배타적 경제 수역은 우리의 바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칠광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을 네. 가질 수만 있다면 그 기름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평택에 있는 그 미사일 기지라든가 네. 이런 비용 부담은 충분히 우리가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된다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만 돼도 벌써 기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예, 그래서 5개의 미사일 기지를 증강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가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요, 사드 배치를 강행하다가 탄핵당했습니다. 강행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친미적 정권을 창출시키는데, 네. 창출시키는 게 미국한테는 절실히 필요한데,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는 정권을 탄생시키려면은 사드 배치를 시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내고 네. 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명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이게 후보로 나가게 되면 거의 돼요. 네. 지금 문재인이 경제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뭐 내가 봤을 때 그냥 100%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00%. 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시나리오를 짤 때 아니 이것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가 어디 있어? 그렇죠. 우린 사드를 배치해 준다니까. 한 개가 아니라 5개. 별이 5개지 5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정권도 되찾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도 되찾고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화시켜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고 네.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협상을 주도해 나간다면은 미국에서 못할 것도 없다예요. 네. 필요하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돼? 야, 당장 전화해서 FRB에다 전화해. 그래가지고 야, 한국 국가신용등급 낮출까 올릴까? 이거 국가신용등급 낮추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네. 알아요? 아니요. 얘기해줘. 그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가 있습니다. 네. 이자가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왜? 너 신용등급 낮으니까 이자 올려. 이렇게 돼요. 우리 똑같죠. 대출받을 때도 그래요. 개인들아. 그게 신용등급 한번 변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번 정권에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원화를 무제한으로 찍겠다고 했죠? 니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미국이 그런 걸로 딱 협박하잖아요?
바로 형님하고 합니다. 저 좀 살려주시면 이렇게 돼요. 네. 네. 뽑아낼 수 있다니까. 근데 뽑아내려면 역시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과연 조원진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조원진이 반중 친밀해야 되는데 반중대모 어떻게 된 거야? 요즘 반중대모 한다고 해놓고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저는 좀 놀랬던 게 자유통일당인가? 그거랑 그 당이랑 우리 공화당이 합친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따로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우리 통일당인가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는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난 몰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 많은 자금과 그 많은 그렇죠. 당원을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얻어낸 성과가 무엇인지 거짓말만 했거든요. 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 이해가 안 가. 아니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안 했을까 하는 거예요. 네. 안 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한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이권관계가 얽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뭐 음모론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고 싶어하는 인원과 자금과 그리고 당을 모두 다른 쪽으로 힘을 낭비하게 한 게 아닌가. 조원진 의원이 당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해서 다른 쪽으로 못 가게 하고 그 힘을 낭비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못 구하게 공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극기 부대의 시작은 탄핵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김진태 의원이었죠. 네, 그랬고 탄핵을 막기 위해서 했던 건데 물론 실패했지만 결국 탄핵을 무효화하거나 탄핵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태극기 부대가 문제는 뭐다? 중국하고 친한 관계 있는 국회의원이랑 뭉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당시에 많은 인적 네트워크, 사람, 자금이 다 공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의 인적 네트워크와 자금이면은 벌써 미국의 로비하고도 남았잖아. 그렇죠. 벌써 끝났을 일이에요. 벌써 끝났을 일.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 안 하고 계속 공회전만 하고 엉뚱한 일 하는 이유는 뭐다? 애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하려고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된다 해요. 3년 동안 한 게 없습니다. 나오면 안 된다. 따라서 태극기 부대는 결국 본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한 거다 해요. 왜?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드 배치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요. 답이 안 나온다. 이제 많이 개설됐죠. 이제 돈 다 쓰고 돈은 다 썼는데 석방은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돈 낭비를 했으니. 자, 근데 아직 희망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에 되면은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하냐가 이제 이렇게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걸 원하겠어요? 중국이 원하겠어요? 러시아가 원하겠어요? 주변 국가들은 우리가 강대국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분열돼서 싸워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왜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중국의 팽창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제 방송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일본을 근대화시키고 또 조선을 근대화시켜서 남방으로 부동항을 찾아서 세력을 확장하던 러시아 제국을 제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된 해군과 조선의 근대화된 육군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조선의 왕이 아간 파천을 하는 바람에 이게 다 깨져가지고 결국 영일동맹, 미일동맹을 맺으면서 그 다음에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으면서 결국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그러한 외교 밀약이 맺어지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상황과 똑같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미국은 한국을 근대화시켰고 왜? 한국의 근대화된 군대가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2차 세계 때는 적이었지만 완전히 파괴됐던 일본을 다시 살려서 근대화시켜서 일본의 강력한 레이더 방위 기술, 그게 지소미아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안 하겠다고 해 지금. 그러면서 중국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제2의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생기겠지. 이거를 좌파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미국이 한국을 배신했대요. 언제 미국이 한국을 배신했어? 조선이 서구 열강을 배신하고 러시아 제국에 붙었기 때문에 망한 거라고. 그렇죠.
저 새끼 우리를 아니. 조선이 우리를 배신했으니 네. 우리도 너를 배신하겠다. 이렇게 된 거라고. 네네. 갑자기 이렇게 된 거라고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딱 고한 말이네요. 딱 구한말 상황.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디테일은 지금 내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미국은 그래서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한반도가 통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중국 그 기업 팜플렛에서 보셨죠? 북한을 동북사성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중국이 한반도를 남침을 하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한국을 한편으로 만들고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중국의 침략을 막으려는 전략을 펼치려 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도 시켜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통일을 원하는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아니라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좌파들 남북 통일 원하잖아. 미국 편 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되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일본의 후구 계획입니다. 후구 계획학거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선이 멍청하게 아간파천을 하고 멍청한 짓 하니까 일본이 그때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자 너희 말대로 우리는 근대화를 성공했지 않냐. 네. 물론 조선은 지네들이 싫다고 해서 실패했어. 그런데 러시아는 계속 남진을 해. 저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가만히 냅둘래? 그때 당시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미 만주도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들어옵니다. 거의 반지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쵸. 하얼빈에 가면은 러시아 정교 그 건물이 있습니다. 네. 성당이. 예. 러시아인들이 막 만주까지 내려왔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더 놔두면 조선까지 러시아가 점령한다. 그래서 결국 내린 게 뭐예요? 일본을 시켜서 러시아를 물리친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예, 러일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조선을 일본이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나중에 만주 사병까지 일으켜서 만주까지 먹죠. 그 만주를 먹은 게 바로 보고 계획입니다. 후구 계획학크. 그러면서 미국 내에 있는 정치인들을 로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막강한 재력을 가졌던 유태인들을 꼬십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만주에 유태인 제국을 건설하겠다 했어요. 예, 그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약발이 먹히면서 만주까지를 먹는데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이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회가 한국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네. 정권이 안 바뀝니다.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공개해도 돼요. 이게 비공개 강의 때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네. 비공개 강의 때 했던 내용인데 오늘 이제 공개도 돼요. 왜? 선거가 남았는데 뭐 이제 물불을 안 가리게 됐거든요. 이제 무조건. 네, 우리 이기고 봐야 되거든. 예. 자,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게 그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한국이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일본이 친미적인 성향을 보여서 지금의 상황은 구한말과 똑같지만은 그래도 지금 미국의 마음은 한국에 더 쏠려 있어요. 디테일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하겠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부터 볼게요. 요게 미군 기지의 위치입니다. 노란색이 지금. 일본 제국이 갖고 있었던 태평양 지역을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그 주요 지역에 미군이 이렇게 기지를 건설해 놓은 거예요. 네. 아니면 친미 뭐 어쨌든 뭐 군사기지 등등등을 네. 이렇게 건설을 시켜놨는데 이 작전이 바로 인도태평양 방어선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인도태평양을 방어하면서 지금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근데 이 마스터 플랜을 완성을 시키려면은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한반도가 통일이 돼요. 근데 통일이 되기 전에 무엇이 필요냐면 한반도 내에 친미 정권을 세울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그렇죠. 한반도 내에 친미 정권이 생겨야 사드가 증강 배치됩니다. 그렇죠. 물론 사드 배치를 증강 배치하겠다는 건 저희 정당 외에는 공약이 없어요. 다른 우파 정당에도 사드 증강 배치는 공약이 없어요. 우리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한반도에 자, 이 지도를 다시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한반도 중에 대한민국의 사드 미사일 기지가 증강 배치가 되게 되면은 미군이 서해안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동해안까지밖에 못 와요. 왜? 이게 중국 대륙 쪽에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 기지가 있기 때문에 네. 괜히 잘못 들어왔다 제7함대가 미사일을 그냥 융단 폭격당해서 그냥 침몰하게 되면은 맞아요. 엄청난 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한반도 내에 미사일 방어 기지를 왕창 지어놔야 돼요. 그래야 미군이 안전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만약에 플랜 B 무력 대응이 일단 발생할 때
그 군대가 움직이려면 안전하게 한반도 내에 미국의 제7함대를 지원할 수 있는 미국 군사기지가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군 기지를 왕창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짓겠다고 하면은 문재인이가 방해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재인 정권이 아닌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정권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러려면 그 정권을 잡으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이거 설명 제외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이 만들어 놓은 1대1로를 파기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미 1대1로의 룩상 루트는 다 막혔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때문에 저희 보이시죠? 여기 카자흐스탄. 막혔고. 이런 데 다 막혔어요, 지금. 네. 국가 간의 교육이. 그래서 이미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가 다 끊겼습니다. 네. 따라서 중국이 그동안 추진했던 1대1로 프로젝트는 다 실패한 거고, 이제 남은 건 뭐다? 홍콩 선거에서 친중파가 잃어버렸고, 좌석을. 네. 대만 선거에서도 친중파가 밀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은 다른 홍콩, 대만보다도 더 중요해. 왜? 바로 바다 건너서면이 북경, 샹하이, 천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대련항, 그 중국의 해군기지 있는데 이런 데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사드를 배치해도 대한민국에 배치해야지 오키나와나 대만에 배치해서는 미사일 방어가 안 돼요. 너무 멀어. 지리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친미 정권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첫 단추가 이번 4.15 선거거든요. 항상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대한민국 존폐 위기인데 이 상황이 기회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구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역대 가장 감옥에 오래 계신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럼 지금 죄가 없다는 게 거의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억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중국의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번 정권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박근혜 발의를 안 합니다. 네. 언제 제 강의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언제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번 선거쯤 돼서 얘기하는 거는 박근혜 파일 해가지고 무슨 슈퍼챗을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뭐 인기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도 얘기했던 이런 지정학적인 요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익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니까 서로 간에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제 지도도 보지만 이게 지금 중국의 제7군구 이게 5개 군구로 지금 줄여졌습니다만 네. 일단 전 옛날 지도 위주로 해서 5개 군구인데 일단 그려놨 7개 군구인데 일단 그려놨는데 중국의 지금은 5개 군구입니다. 7개 군구 아니에요. 근데 이 중국의 육군 부대가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 아니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네. 바로 심양 군단 여기 네. 심양 예. 이 심양 군단이 바로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을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평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함경도로 진출합니다. 왜? 중국은 동해안을 뚫고서 태평양 진출을 원하기 때문에 일본은 먹겠네. 평양 관심 없어요. 네. 이쪽 함경도를 점령해서 동해안을 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항상 동해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서해안을 가지 않고 동해안을 간 이유가 중국이 동해안 쪽 진출을 위해서 함경도를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오는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 단 한 명이라도 반중심의한 국회의원이 생긴다면은 2022년 선거는 상당히 변합니다. 그 중심의 핵심을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석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협상을 할 수가 있죠. 왜? 네. 우리는 청사진과 전략이 있거든. 네. 우리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태극기 흔드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미국 애들을 국회의원이면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찾아가서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안 돼요. 항상 서류라든지 미리 보좌진들한테 보내놓고 그걸 갖다 보고 한 몇 달 전부터 작업을 해서 확인을 하고 조율을 하고 만나야 되는 그쵸. 겁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돼야 만나는 거예요. 예. 만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면 미국이 과연 거절할까? 안 할걸요? 그냥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냥 합니다. 필요하면은 내가 그럴 거야. 원하는 게 뭐지? 그러면 자금, 자금 같은 거 필요 없고 네. 딱 하나 뭐냐? 트럼프가 VIP가 오면은 네. 자기
집이 있어요. 저기. 네. 거기 가서 골프도 치고 놀거든요. 네네. 거기 바베큐 파티 한번 초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밥 먹으면서 미국 CNN이 됐던 폭스뉴스에 쫙 나오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골프차 타고 운전하면서 그렇죠. 이게 뭐 저 골프를 칠 줄 뭐예요? 골프 칠 줄 아세요? 뭐 조금. 그러면 가세요. 예. 가가지고 골프도 좀 치고 이러고 오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스포트라이트 쫙 받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사회를 통해 가지고 야 탄핵에 대해서 좀 조사해봐야겠다. 근데 조사 안 해?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국가 신용 등급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팎이 가하면은 결국 항복하고 그러면은 가택연금이라도 해서 나가게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발을 물러서게 됩니다. 왜 위기가 기회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미국에서도 지금 인기를 급격하게 올라갔지만 아무리 PC주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격이라든지 윤리성으로 흠집을 잡으려고 해도 뭘 이뤘습니까? 실리주의, 결과를, 경제 성장이라는 결과를 만들었고 일자리 증가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당에서 국회의원 한 명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본인의 국익에 도움되는 제안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인물이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들일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천우신조로 또 우한 폐렴이 돌았잖아요. 네.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심양 군단이 안 움직일 겁니다. 이건 얘기해도 돼, 내가. 네. 왠지 아세요? 우한 폐렴이 중국 전토에 퍼져갖고 지금 중국에서 데모가 났고 식량난이 났어요. 네. 이 식량난은 더 심해질 겁니다. 4월 15일 선거, 그 다음 4월 20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세계화가 스톱되면서 동맥경화라든가 식량난, 뭐 자금난 등등이 발생하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겁니다. 불황이 맞습니다. 와요. 불황이 오는데 그래서 중국의 그 5개 군단은요. 네. 자국민이 내란을 일으킬까봐 치안 유지 때문에 군대가 못 움직여요. 중국 군대가 묶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요. 우리의 밥이에요. 중국의 도움을 못 받아요. 그렇죠. 러시아 국제 유가 20불 때 막 10불 막 이렇게 막 떨어져요. 네. 러시아 끝장났어요. 네. 그리고 터키가 지금 불알 잡고 막 싸우자고 난리친다 그랬죠. 네. 러시아 지금 이 동북아시아 지금 못 봅니다. 북한은 고립무원 상태예요. 식량 나눠갖고 자금 나눠서 지금 북한이 기아에 허덕여요. 이런 나라 때려잡는 거 일도 아니라고. 그렇죠. 남북 통일이 가능해져요. 북한은 이제 우리 고려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그 플러스 알파가 이제부터 시나리오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중국이 뭐 13억 어쩌고 이런 병신 같은 소리를 하면 말실수를 하셨어요. 쑥떡 같은 예, 예. 쑥떡 같은 소리를 하면서 네. 자꾸 고개를 숙이려고 그러고 4대주의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문제 생깁니다. 네. 이번에 2022년까지 상당히 어렵지만은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계속 불황으로 지속될 거예요. 네. 되는데 이 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노선을 딱 바꿔서 미국과 한편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 10년 안에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10년 안에. 이번 선거 저희 당이 네. 만든 슬로건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그냥 뭐 이게 make 그 사우스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이 그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는 기회듯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미국과 함께 윈윈 전략으로 다시 한번 위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리아 vs 소셜리즘 미국과 동조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아메리칸 vs 소셜리즘이 사회주의, 한국도 사회주의와의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코리아 vs 소셜리즘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자유를 사랑하고 지금 혼자 말하고 싶은데도 방송에서 어떤 비속어도 쓰지 못하는 자유를 언론의 자유가 막혔어. 지금 자유가 상실됐거든요. 응? 이럴 수가. 그 네. 본인의 자유를 제한당하면서까지 당에 들어온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 김정민 위원장님이. 제 안 그랬습니까? 팬들이 얘기합니다. 요즘 제 방송이 재미없다고. 너무 조금 팬들의 니즈를 챙겨주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을 구하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 이게 너무 표준어만 써서 하려니까. 저 이러다 MBC 가서 실수할까봐 겁나. 요즘에 사실
군대 온 기분도 좀 들죠. 아, 나 MBC 그 공영방송 앞에서 실수할까봐 겁나요. 이런 병신 같은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려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할까봐 겁난다는 거야, 지금. 위원장님. 어? 벌써. 겁나, 지금 내가. 벌써 명단을 선관위에 네. 위원장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네. 안 됩니다. 알았어. 네네. 이게 대본 써서 읽어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그냥 말했다 실수할 것 같아갖고. 저 방금 얼굴이 빨개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갖고 지금 제가 그래서 얘기해요. 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 외 플러스 알파로 네. 미국이 거절할 수 없는 조건들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제시 한번 내거든. 네. 우리가 정권 잡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 정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안 나온다는 거는 확신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 결국 두뇌 싸움이거든. 네. 위원장님, 대한민국이 탄생한 게 네. 그냥 일본의 속국이라든지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아니면 뭐 다르게 하는데 자유 대한민국이 나온 그게 뭡니까? 그 원동력이 이승만 대통령 외교력이었습니다. 외교였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외교력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 안 해요. 네. 이거는 미국 사람들하고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원래 이게 제가 옛날 때 CPEC 갔을 때도 그쪽 사람들이랑 말로는 했어요. 네. 말로는 했는데 그때는 그냥 유튜버였잖아. 물론 새벽당에 무슨 뭐 전략위원장이라 하지만 아니 국회의원 정당은 소용이 없어요. 네.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 경청을 하고 왜냐 그래야 우리가 이제 투표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갔을 때 영향력 끼치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플랜 B, 플랜 C가 또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 쏘갔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2년 안에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분명히 나오셔야 됩니다. 이건 1년 안에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 제 방송을 보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이제 이런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면 또 뭐 박근혜 팔이 완전 틀딱이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국의 경제 불황, 그다음 대기업들 지금 막 실업자 생기고 지금 문제 생기고 있죠. 네. 이걸 다시 전세를 역전시키려면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네. 근데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해요. 네.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저희는 얘기하지만 기존의 태극기 부대가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 어떤 태도랑은 좀 달라요. 저는. 그렇죠. 저는 이것을 모든 게 국익적 관점. 그렇죠. 국익적 관점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종의 카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너는 때 저걸 받고 싶어. 근데 서로 네. 교환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네. 우리 이렇게 한번 협상해보자.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력이죠. 네. 외교력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는 거고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고 나면 그게 다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선순환적 구조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동맹국의 관계인 거죠. 이 속국이라면 그게 안 되죠. 속국이면 뭐예요? 황제폐야 제발 좀 선처를 해주시고 우리를 좀 봐주시옵소서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미국에게 이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 네. 석방을 하는 이유는 뭐 죄 없는 대통령을 이런 뭐 이렇게 비는 게 아니라 네. 나와야 너와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다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야지 미국 너네도 이익이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 그러니까 동등한 관점에 뭐 이렇게 네. 뭐 비는 게 아니라고. 뭐 구해주세요. 구해달라고 하면 미국에서 힘을 쓰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한테 이득되는 게 뭐야? 미국은 그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싫으면 말고 해요. 근데 너희들 안 하면은 너희들이 더 괴로울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같이 한번 일을 잘 해보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당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